여기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이 여성은 세계 여행을 계획했지만 유럽을 채 건너기도 전에 수많은 범죄에 타겟이 돼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범죄를 당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에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2년 동안 쉬지 않고 모은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여행자인데요. 저는 제 나라인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가보는 것을 꿈꾸며 숙소와 식비까지 극단적으로 아끼면서 알뜰하게 여행을 다녔는데요. 그러나 저는 아직 유럽도 제대로 못 돌아봤는데 벌써 여행 경비가 얼마 남지 않게 되어버렸죠. 그 이유는 저는 성인 ADHD를 앓고 있어서 건망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럽을 여행하면서 지갑이나 휴대폰 등 값비싼 물건들을 모조리 도둑맞기 일쑤였고 한 번은 캐리어까지 도둑맞아서 옷가지 등을 전부 잃어버리기도 했거든요. 건망증 때문에 어딘가에 물건을 놓고 와서 몇 분 뒤에 다시 가보니 물건이 사라져 있던 일도 많았지만 주의력이 부족한 제가 범죄의 타겟이 돼서 물건을 강제로 뺏겼던 적은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이렇듯 저는 절도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고 그렇게 장애가 있던 저는 이런 각박한 사회를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다는 좌절감과 무력감만을 얻은 채로 긴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프랑스로 돌아가려던 차에 알게 된 게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불가리아까지 가게 된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비상용으로 따로 빼둔 현금을 모조리 도둑맞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울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저를 같은 방을 쓰는 어떤 한국인이 위로해주더라고요. 보통 유럽에서는 물건을 도둑맞고 울고 있으면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었으면 더 잘 간수했어야지. 네 부주의로 잃어버렸으면서 왜 한심하게 울고 있는 거야? 라며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이 한국인은 제 편을 들어주며 저를 걱정해주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위로에 무척이나 감동받았고 그녀의 이런 친절한 마음씨를 받으니 한국은 대체 어떤 곳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저는 아시아 국가를 단 한 번도 안 가보기도 했고 돈을 조금 더 아낀다면 한국까지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랑스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까지 돌아보고 여행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공항에 제대로 도착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궁궐이나 전통가옥 같은 구조물들이 가득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전통 의상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연까지 하고 있던 거 있죠? 이 정도 퀄리티라면 돈을 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한국 인천공항의 놀라운 모습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기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많은 도둑질을 당해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저는 저가 항공을 이용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상당했거든요. 인천공항에는 넵존이라고 쓰여있는 수면 공간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곳에 돈을 쓸 여유도 없었거니와 다른 공항들에서는 이런 고급 수면용 의자가 구비된 공간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VIP 전용 공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낮잠을 청하는 한국인들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넵존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 한국인 한 명이 제게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더군요. 왜 여기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지 그러세요? 저는 그에게 이곳의 이용요금이 비싸 보여서 이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고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자신이 요금을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하자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사실 넵존의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인천공항의 인프라 대부분이 무료니까 편하게 이용하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급 시설이 무료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제가 넵존에서 수면용 의자를 하나 차지하려고 접근했을 때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캐리어나 백팩을 전부 내팽개치고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가의 휴대폰과 지갑을 대놓고 꺼내놓고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았죠. 도대체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자신의 짐을 신경조차 안 쓰는 건지 제가 유럽에서 한눈을 팔았다가 간이고 쓸개고 전부 도둑 맞았던 일을 생각하니 한국인들의 이런 여유는 안전 불감증 수준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인들과 달리 백팩과 캐리어 모두를 꼭 끌어안고 휴식을 취했는데 한국인들은 오히려 이런 저를 더욱 신기하게 보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장기 여행을 하느라 무거워진 백팩과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서 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짐을 손으로 들지 않고 인천공항에 돌아다니는 로봇을 이용해 옮기더라고요. 인천공항은 이미 엄청난 기술 혁신을 했는지 난생 처음 보는 자율주행 카트 로봇인 에어포터라는 기계를 도입해서 로봇이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기도 했고 처음 보는 기술이 신기하기도 해서 무거운 짐을 에어포터에게 맡기게 되었죠. 정말 신기하게도 에어포터는 목적지까지 짐을 옮겨주기 시작했고 저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편했지만 심적으로도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곧이어 유럽 여행에서 당했던 끔찍한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저는 벨기에에서 연신 사진을 찍으며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대로 손에 쥔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훔쳐서 달아나는 남자를 보고 돈을 지불할 테니 제발 제 소중한 사진들이 담겨있는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그를 쫓아갔지만 뒤에서 다른 소매치기 일행이 제게 접근하더니 그대로 제 눈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렇게 휴대폰을 도둑 맞은 저는 하루 동안 앞을 볼 수 없었고 그 기억은 제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서 물건이 제 손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나 저희 이러한 걱정은 한국에서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항을 나서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간 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분명 버스줄이 있긴 했는데 사람 대신 캐리어가 대신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몇 분이 지나도록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버스가 들어오자 그제야 근처에서 볼일을 보던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캐리어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캐리어가 바로 줄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장면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건지 저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버스를 타려던 외국인들 모두가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심지어 몇몇 외국인들은 동영상까지 촬영하며 한국인들의 행동에 놀라움을 표하더라고요. 사실 병 때문에 건망증이 심한 저는 유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런 양심적인 행동에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지하철표를 발권하고 그대로 캐리어를 놓고 지하철을 타러 갔었거든요. 다행히도 지하철을 탑승하기 전에 짐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단 몇 분 만에 다시 발권하는 장소로 돌아갔지만 이미 누군가 제 캐리어를 훔쳐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말이죠. 그 뒤로 저는 제 병을 저주하며 새로 구매한 캐리어를 제 손과 묶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발 훔쳐가라고 애원을 하는 수준의 행동을 하는데도 다른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눈길조차 안 주는 장면을 보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런 놀라운 행동을 보고 안정감을 느꼈고 한국에서만큼은 짐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버릇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유럽에서 여행하는 동안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짐에 대한 강박증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물론 심적 부담을 내려놓은 저는 한국에서 가방을 식당에 두고 온다거나 휴대폰을 카페에 놓고 그냥 온다거나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감사하게도 제 그러한 실수를 전부 눈감아줬고 저는 제 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카페에서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도둑을 맞긴 했는데요. 저는 한국의 카페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탁자에 올려놓은 채로 화장실에 갔다 왔고 제 자리로 돌아오니 제 짐은 그대로인 채로 의자 하나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아마 카페에 자리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제 자리의 의자를 사용하려고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에서의 2주 동안 심적으로 몹시 편안해진 저는 급격히 악화되던 건망증과 주의력 결핍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불면증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저는 항상 제가 있을 곳은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의 취업 비자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저는 한국에서만큼 마음이 편했던 적도 없고, 이렇게 놀라운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